빅테크의 실적이 쇼크다. 그래서 주가가 대폭락한다. 사실일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쇼크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요.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터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 지난 7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263.36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오늘 215.9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 정도면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10%를 훨씬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오늘만 12.33% 30.39달러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12.33%면 거의 말입니다.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왕창 빠졌으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테슬라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의 상황 진짜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3년 2분기하고 2024년 2분기를 비교를 해봤더니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2%. 249억 2,700만 달러가 255억 달러가 됐으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뭐 초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23년 2분기가 23억 9,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2분기는 이보다 33%나 감소했습니다. 16억 500만 달러, 16억 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테슬라의 실적이 완전히 말입니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엄청 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일해서요. 많이 생산하는 거 어떻게 하든 소비하려고 중국 내에도 뿌렸고요. 외국 시장에도 뿌렸거든. 비아드가 대표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테슬라는 가격을 안 내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격을 내릴 겁니다. 제가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미중 충돌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에 한계가 있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덤핑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안 날 거다. 그 말씀도 드렸는데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난 4월 22일 142.05달러가 지난 7월 10일 263.3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따라주면 문제가 없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안 따라준 거예요.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주가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와, 이거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이야기예요. 실적이 따라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따라주면 주가가 폭망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은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여행을 바라면서 시장은 계속 이끌려 왔습니다. 결국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그냥 고구라진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만 이렇게 고구라졌느냐?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고구라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말입니다. 지금 지난 6월 18일이었죠. 135.64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그래도 좀 롤러코스터 장세는 유지했지만 7월 19일에 117.93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20달러, 123달러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114.25달러.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자칫 말입니다. AI 거품이 거치나? 닭한 버블처럼 AI 버블도 붕괴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AI까지 반도체까지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는요 공포감이 2배 3배 된 거예요. 테슬라의 실적이 나빠지는 데다가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시장의 공포감은 2배 3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익 실현하자. 지금 이익 실현해야 된다. 지금 이익 실현 못하면 이익 실현할 기회를 놓친다 하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던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던져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나스닥 종합지수가 3.64%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대폭락이죠. 654.94가 빠졌고요. 17,342.41로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완전히 쭉쭉쭉쭉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졌어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여러분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이라는 것은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이 기술주는 다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주가 실적이 나빠지니까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지지율이 가상대결에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의미 없습니다. 실적이 나쁘면 그 어느 것을 갖다 대도 의미 없습니다. 너도 나도 일단 실적이 나쁘니까 다른 데도 실적이 나쁠 거야.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던진 거예요. 주식을 던지면 폭락하거든요. 3.63은 대폭락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31이나 빠졌습니다. 128.61이 빠졌고요. 5,427.13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동시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경사 미끄럼틀처럼 쭉 빠져버렸어요. 쭉. 이게 회복의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쭉쭉 빠지고요. 막판까지 쑥쑥 빠졌다는 뜻이에요. 진짜 심각하죠. 이것은 여러분 뭔가 시장에 공포감이 서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도 1.25%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급락입니다. 504.22가 빠졌고요. 39,000이에요. 39,000. 4만에서 바로 무너졌습니다. 39,853.87을 기록을 했어요. 시장이 이 정도면 무섭다, 겁난다, 공포스럽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유동성 장세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면 무너지는데 지금 그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만둘 거냐예요. 여기서 더 이상 3분기는 실적이 좋아지고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거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지금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이게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9.5입니다. 올 들어서 최저치입니다. 여러분 50이 기준점이거든요. 50이 기준점인데 50 밑이에요. 50 위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다인데 50 아래면 경기가 축소 국면이다거든요. 이게 그동안 말입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 그래도 6월 달에 51.6이었잖아요. 시장의 전망치도 51까지는 갔거든요. 그런데 49.5 제조업의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요 구매관리자 지수 미국 공급망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자 지수 48.5거든요. 여기는 더 나쁩니다. 결국은 제조업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예요. 제조업 상황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그렇고요. ISM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표도 그렇고요. 전부 다 50 아래에서 힘들잖아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 구매관리자 수 48.5.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S&P 글로벌도 그렇고 ISM 제조업도 그렇고
지금 구매관리자 지수가 50 밑으로 폭망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말입니다. 비제조업은 좋다고 해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7월에 5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도 사실 믿지 못하는 게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48.8이거든요. 서비스업, 비제조업이거든요. 구매관리자 지수가. 결국 말입니다. 지금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무너지고 서비스가 살려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미국의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지표,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지표는 48.8. 결국은 나빠진다는 의미잖아요.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실적이 계속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 단적인 징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닷감 버블의 위기처럼 AI 버블의 위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히 꼬꾸라졌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만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7월 24일 현재 5,105.65로 마감했습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5,904.50이었거든요.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올라가고 반도체 주가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쭉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꼬꾸라지면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도 위험하고 SK하이닉스도 위험하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왔어요. 어쨌든 3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퀄리티 테스트 품질 인정 시험 통과했거든요. 3분기까지 가면 3분기면 9월입니다. 9월까지 가면 4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품질 테스트 결국 말이면 또 통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납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시황이 와르르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저렇게 빠지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와르르겠죠.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구매관리자 지수가 낮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현실이 나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IT도 마찬가지죠. 애플 주가가 218.61까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와르르 무너진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와르르가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아니냐? AI 버블에 대한 붕괴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계속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AI 버블 붕괴 이것은요 시간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실적이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실적이 따라가 줘야 기업의 주가도 펑펑 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와르르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투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시간에 투자 잘못했다가는요 내 돈이 순삭된다는 말 아시죠? 순삭. 진짜 순삭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합니다. 게다가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도 대통령 선거라든가 또 시장의 바닥 경제의 어떤 소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혼란이거든요. 때문에 투자는 제가 자주 하는 말로 하지 마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예,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전문 투자자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시라. 그 말씀 오늘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언제든 최악의 상황이 터진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되고요. 그 전제하에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